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땡큐맘 OT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질문 사항은 저희가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지금부터 땡큐맘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스터디 진행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인증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5주 동안 또 10주 동안 아이들과 정말 가정에서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땡큐 잉글리시는 시편 100편 4절 위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로 시작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열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가 감사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희 교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땡큐맘 OT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준비물이기 때문에 가정에 이 교재를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예쁜 성경 동화처럼 이렇게 그림 동화처럼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간결한 문장들이 있음으로써 아이들과 학습적으로도 진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쁜 책인데요. 이 교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컨텐츠가 땡큐 바이블 스토리인데요. 저희가 줄여서 땡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땡큐 바이블 스토리 교재가 메인이고요. 아마 이번에 아이가 알파벳부터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땡큐 바이블 알파벳 교재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쓱쓱쓱쓱 성경 필사 또 로마서 암송 필사 뭐 시편 이렇게 등등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을 아이들이 또 성인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쉽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가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면 저희가 땡큐맘이라고 부르고요. 주일학교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이 만나는 곳을 저희가 땡큐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땡큐맘을 하시다가 우리 집 아이들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일학교 모델로 확장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저도 아이들이 지금은 4학년, 6학년인데 더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만 아이들이랑 하다가 지금은 주일학교 모델로 확장해서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OT를 들으시는 어머니들은 아직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또 연결돼서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땡큐 바이블 스토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컨텐츠가 많이 없는데요. 저희 컨텐츠는 성경 스토리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 시기가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그런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완성되는 시기인데 그때 이런 성경적인 컨텐츠로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사실 재미가 없으면 어떠세요? 재미있다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아이들은 더더욱 자기가 흥미가 있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호기심이 생길 때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이들은 이런 색감이라든지 알록달록한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북 뭐 워크시트, 뭐 그런 감사 노트 쓰는 거 하나까지도 아이들이 그런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요소 요소마다 그런 장치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수준에는 맞아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라는 과목은 레벨을 나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언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 다르고 어떤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정말 그것들을 딱 체화해서 하는 친구가 있고 여러 번 들어도 이제 그것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준에 어떻게 맞췄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레벨 조절을 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너무 쉽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에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할 때 잘 이렇게 관찰하셔야 되는 게 하기 싫은 이유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이한테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쉬울 때 아이들이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메타인지가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나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아니면 이건 저한테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어. 그냥 하기 싫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 좀 봐주셔야 되는 게 너무 쉽나? 아니면 너무 어렵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너무 어렵다면 이제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리고 붙이고 하는 그런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소근육을 발달하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고 아이가 이게 좀 쉬운 것 같다. 이제 좀 고학년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단어장이나 저희 딕테이션 같은 조금 난이도 있는 워크시트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그 난도를 좀 세밀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뭐 좀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서 그게 이제 엄마의 역할인데 제가 오늘 그런 것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성취감이 생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 이제 성공 관성이라고 해서 재밌네. 잘 되네. 해볼 만하네.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들을 계속 느끼면요. 어떤 궤도에 딱 올라타게 되면서 뭔가 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해보고 싶고, 재밌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잘 되고, 재밌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잘 안 되고 어렵고 못하고 꾸중을 듣고 이런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안 하고 싶은 하기 싫은 이제 그쪽 이제 그 노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성경이나 영어나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둬도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기 어려운 카테고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죠. 성경도 아이들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엄마와 선생님과 이 모든 거 교회와 이제 학교와 이게 다 한 팀이 돼서 아이가 이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유치원 다니는 나이 때, 미취학일 때, 그리고 저학년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학년이 되면 이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런 걸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요, 비교를 하고요.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에서는 나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쌓아줘야 이제 이런 것들을 꺼내 먹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때 느꼈던 자신감으로, 이상하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뭐 좀 나쁜 말로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이걸 하고 싶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게 왜 훈련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청년 시절에 우리 땡큐맘 정도 하시는 어머니들은 다들 그런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뭐 암송 훈련 이런 것들 다 한두 가지는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훈련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그냥 툭 치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성은 그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그렇게 뭔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려면 우리 어머니들도 좀 쉽지 않지만 왜냐면 처음에 습관을 잡게 해주려면 어머니들이 좀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아이는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유니콘 같은 아이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요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땡큐맘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뭐 컨텐츠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드리면은 좋아하시면서 잘 사용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사놓고 이제 고이 모셔놓는다거나 집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되게 비싼 교구인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런 땡큐맘 같은 장치를 통해서 요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는 이런 것들도 어머니들한테는 또 성취감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같은 또래 엄마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우리 같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왜 필수이냐? 요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영어적인 얘기를 할게요. 영어 쪽으로.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다 할 때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일단 저도 이제 저희 주변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뭐 학원 어디로 다녀야 돼? 뭐 학습지 어떻게 해야 돼? 영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를 실생활로서 뭐 나는 읽고 뭐 쓰고 말하고 듣고 그냥 이런 것들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시험 같은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언어로서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거는 앞으로 AI가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영어를 잘 하는데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던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학교에서 내신도 잘 받고 나중에 학습적으로 좀 좋은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둘 다 영어이지만 그 노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영상물, 뭐 책 이런 거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아까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그런 학습적인 걸로 약간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점에서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둘 다 필요한 건 뭐냐면요. 리딩입니다. 리딩.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ESL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다른 언어로서 제2의 언어로서 이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얘기가 왜냐면 영어를 안 써도요,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뭐 물건 사고, 우리나라 안에서 여행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할 때요, 영어 못한다고 해서 뭐 쩔쩔매거나 힘든 상황은 없어요. 뭐 외국인이 길을 물어본다? 그런 거 뭐 진짜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뭐 번역기를 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권 환경에 갔을 때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 사실 영어를 이렇게 실생활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 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기 안에는요, 뭐 어휘도 있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뭐 독해력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 그런 세계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딩이 진짜 좋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리딩을 이끌어 줄 거냐? 어렸을 때는 그림책, 그리고 스토리북, 아이들이 단계별로 읽어나갈 수 있는 리더스북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저희 교재 보시면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딱 포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과 간결한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읽으면요. 아이들의 그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 그 AR 지수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아마 요즘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르네상스 러닝에서 개발한 이 읽기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2점대다. 그럼 미국 초등학교 2학년, 뭐 4점대다. 그럼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렇게 그냥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런 책들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챕터북에서 이렇게 막 해리포터 같은 것들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방법은 그 물이 끓는 온도가 있잖아요. 임계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돌파하면 결국 끓어 넘치죠. 읽기가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 양이 차면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한국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두꺼운 소설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한국어로 된 뭐 수박 수영장 뭐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뭐 그거 안녕 달림 책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정말 쉬운 책들 많이 떠듬떠듬 읽다가 아이들이 약간 저학년 문고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점프업을 하면 그런 구분도 없이 막 닥치는 대로 읽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책들을 정말 많은 양을 읽으면 사실 요때부터는 그렇게 막 뭐 한 달에 100권 읽기 이런 건 못해요. 1년에 100권 읽기 이런 건 못하지만 왜냐면 이때는 짧으니까 그게 또 양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는 한 권을 한 달에 읽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양을 읽어주면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챕터북도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목차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건이 복잡하겠죠. 뭔가 등장인물도 더 나타나겠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토끼도 나오고 뭐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이소부화나 전래동화처럼 좀 간단한 스토리에서 넘어갈수록 약간 이제 뭐 미스테리한 사건들도 뭐 해결할 수 있고요. 뭐 친구들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승전결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해지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계 없이 읽게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목표를 뭐 해리포터를 읽게 만들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학기 중에는 잘 못하고요. 방학 때만 하고 있는데 NIRV를 읽는 아이를 만들자 이거를 목표로 딱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만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 천 년 동안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몇 번의 검수를 통해서 나온 그런 문장들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문법도 완벽하고요. 어휘들도 너무너무 좋은 어휘들이 정말 모든 책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읽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NIRV를 영어로 읽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고, 사실 뭐 창세기부터 내가 일독을 독파하겠다, 이렇게 막 거창하게 세우지 않으셔도,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좀 재밌어하는 사복음서, 재밌어한다기보다 이제 많이 접했던 산상수훈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잠언 부분,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방학 때나 오전을 이용해서 읽는데요. 모르는 단어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는 한국어 성경이랑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잠언 한 장을 한글로 읽고요. 영어 성경 한 장은 뭐 요한복음으로 읽고 요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씩 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NIV는 사실 성인들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 어휘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급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리더스를 위한 NIV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그러니까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요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조금 간략하게 쉽게 번역이 돼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저희가 구약이 50권, 신약이 50권 이렇게 있는데요. A, B, C, D, E 이게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은 뭐 구약 A, 신약 A 이렇게 많이 시작하실 텐데 구약은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이 중에서 벗어나는 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거의 우리가 사랑하고 들었던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학년은 1점대, 3학년은 3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교재의 수준은 그럼 어디에 있냐? 1점에서 2점대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그 라지 퀴즈 레벨도 가져왔는데 아마 라지 퀴즈도 폭이 워낙 커서 이렇게 AA부터 한 I 레벨까지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재는 다 준비가 되셨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제가 진행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땡큐 온라인을 저희가 그 15,000원 접수비 안에 땡큐 온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어머니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접수만 해두시고 땡큐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는데 인증을 열심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땡큐 온라인을 받는다는 게 또 땡큐맘의 아주 큰 그 메리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온라인 학습이고요. 스토리북을 읽습니다. 이건 아이가 읽으면 좋고 아이가 아직 못 읽는다. 그럼 어머님이 읽어주셔야 돼요. 저희 음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음원으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독후 활동을 합니다. 독후 활동이라 함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워크북, 워크시트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게 마무리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감사 노트는 노트에 써도 되고 그냥 뭐 얘기로 나누셨으면 타이핑 해주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건 아이가 감사 노트에 직접 적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땡큐 온라인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땡큐 온라인은 제가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고 내 강의실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내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뭐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여기 보시면 땡큐맘 구약, 땡큐맘 신약.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아마 요렇게 열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신약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10주면 10주, 5주면 5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코칭 가이드라고 상단에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코칭 가이드는 제목과 성경 출처가 써 있고요. 본문에 원고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본문, 그 원고, 한국어 해석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간결해서 대충 해석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저희가 다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단어들을 품사까지 같이 알려줍니다. 품사는 왜 있냐면 뭐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 겁내는 이런 뜻인데 대부분 아이들이 형용사랑 동사를 혼용해서 외워요. 그래서 뭐 두렵다, 뭐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스마트가 무슨 뜻이야? 스마트 하니까 똑똑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똑똑한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문장의 구조를 배울 때 거기서 되게 혼동이 와요. 형용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그 형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려워하다가 아니고 두려워하는이야. 두려워하는 뭐뭐 뒤에 뭐 명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품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에 정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따 워크북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 영어 과정을 마쳤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 5번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워크북도 다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진 않지만 질문을 한글 해석으로 정확히 하시라는 의미로 이 코칭 가이드북은 이 원고랑 요 5번 때문에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북 1, 2, 3 이렇게 다 2장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그때그때 저장해 두셨다가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상단에 있고요. 이제 1권부터 10권을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하는 방식인데 북 1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땡큐 온라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북이 스토리가 한 2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먼저 한번 보여주고 오는데요. 잠깐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English. Book 1. Mary and the Angel.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네, 저는 전체 화면을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되는 게 설정에 들어가서 자막을 사용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켜면 저희가 입력한 정확한 그 원고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이가 뭐 너무 거부한다거나 한국어 안 보여주면 안 할 거야 막 이러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있는 순간 눈이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인데도 이걸로 뭐 한글을 뗐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럼 한글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뭐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 이런 거 하면 자막 틀어놓고 절대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가리고 해도 어떠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아예 없애고 이거는 아예 한국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 없음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 답답해 하면 이제 없이 3번 보면 뭐 한 번은
뭐 있는 상태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좀 룰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5개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 5개의 단어는 처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이 표시를 보시고 첫 순서는 그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냐면, 그림 보이지?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아는 단어 있어?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뭐 천사요, 날개요. 아이들은 꼭 이렇게 뭐 코요, 여기 뭐 입이요, 이빨이요, 이렇게 저는 생각도 못한 그런 아주 세세한 단어를 얘기해서 저를 깜짝 놀라키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한 단어들 중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 angel,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리와 함께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angel, 따라해 볼까요? angel,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바로 나올 때까지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afraid, 확인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단어는 5개를 하게 되고 5개 중에 두 번째 단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끝났으면 이제 문장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이 프랙티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채팅이 있는데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순서에서는 그림 보고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되냐면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왜 그림 보고 묘사하는 거 그런 상황 되게 많잖아요. 뭐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아? 한번 설명해 볼래? 무슨 문장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마리아는 천사가 반가웠어요. 이 표정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보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3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one day an angel came to 네, Mary. 여기서는 단어와 다르게 소리만 나고 글씨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는 질문은요,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눌러버리면 글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가, 못 들었는데요? 하면 요 버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자.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뭐가 들리셨어요? 그럼 대부분 one day 들렸다 그래요. 처음 나오는 단어. 그리고 아까 배웠던 단어들이 잘 들려요. 뭐 엔젤도 들리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친구들하고 해보니까 익숙해지면요. 그냥 듣자마자 들린 대로 문장으로 바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이들은 이제 귀가 열려서 그런지 듣자마자 바로 문장으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한 문장하고 어떤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이제 글씨와 함께 One day an angel came to 네. Mary. 아직 파닉스가 완성되지 않아서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요 글씨를 보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막 따라 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시죠? 이제 읽어보자. One day 하면 약간 이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친구도 있지만 엄마로 같이 하신다고 하면 One day 하면 하루라고 생각한 친구 있을까? 하루? 원데이 하면 어느 날이란 뜻이야.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뭐 하루는 어느 날 이런 뜻이에요. 자, on angel 하면 천사 한 명이 came to Mary 하면 이거를 came to Mary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처럼 알려주면 되게 많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came to Mary 하면 그냥 한 단어처럼 메리를 찾아왔어요. 메리한테 왔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came to Mary는 메리한테 왔단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그냥 얘기하고 한국어 해석으로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 보고 얘기 나누고 소리만 듣고 확인하고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뭐가 들렸어? 해주시고 확인. Mary couldn't believe her 네, eyes.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사용은 좀 달라요. 교사용은 이렇게 절차가 있는 이것도 드리지만 절차 없이 좀 자유롭게 수업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드립니다. 끝으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스토리텔링을 어머니들이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영어로 성경 스토리텔링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야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children of God! Welcome to Thank You English Story Time. Today, I'll read Mary and the Angel. I see a woman who looks so surprised in the book. Her name might be Mary. And the bright one who has wings and makes Mary surprised might be an angel. I wonder why the angel appears to Mary. Mary is a special person. To figure it out, let's go into the story.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God sent an angel Gabriel to Nazareth where Mary was. Mary got so surprised and frightened because the angel just appeared.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설명을 하신 후에는 우리가 했던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했던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하시고 그래서 영어로만 막 얘기하시니까 아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이 그게 좀 우려가 되니까 너 뭐 얼마나 알아듣겠어?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거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토리, 그리고 단어, 문장 연습을 하고 온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아까 내가 했던 그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러고 유추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막 거부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그냥 보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시기에는 영어를 그냥 영어로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도 그냥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땡큐 온라인이었어요. 땡큐 온라인의 그 네 가지 메뉴 기억하시죠? 단어,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문장 연습, 스토리텔링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워크시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시트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링, 뭐 딕테이션, 퍼즐, 단어장 이런 것 중에 고르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미리 보기가 안 돼서 전 안 보여 이러시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북별로 워크시트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도록 뭐 컬러링 이런 건 대부분 항상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래프츠라고 해서 만들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디오라마가 이런 거 있는 때는 또 잘 활용하시면 좋고 요런 거는 한 5권당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책에 있진 않고 그래서 이번엔 디오라마가 있네. 그러면 같이 만들기 하시면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귀여운 그런 만들기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워크시트는 북별로 좀 다르고 여기서는 뭐 오려서 붙이고 퍼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근육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워크시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별로 이렇게 온라인 하시고 워크시트 다운받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이가 몇 번 도와주시면 나중에 스스로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가 좀 어리거나 어머님이 여유가 되시면 같이 해주시면 또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땡큐 온라인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bed. 네,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 다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연령대가 비슷하면 또 좋은데 많이 차이가 나면 뭐 따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아이들은 처음에 한두 번 옆에서 도와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어떻게 듣냐면, 스토리북을 읽고, 소리 내서 읽고, 또 음원 들으면서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해 말까지만 올라가 있고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음원을 보시면 되는데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뉴에서 컨텐츠에 스토리 듣기가 있습니다. 컨텐츠에 스토리 듣기. 컨텐츠에 스토리 듣기로 오시면 구약, 신약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효과음을 다 빼고 정말 듣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약, 신약 흘려듣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A, B, C, D, E, A, B, C, D 이렇게 10권씩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워크북은 스토리 10권당 워크북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신약도 구약도 이렇게 되어 Thank you, 있고요. English. Book 1. 네, 지금 God made the world. 제가 음원을 듣기를 눌렀더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크북은요. 단어만 그 제목 만들기를 하는데 사실 책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그대로 따라 쓰는 친구도 있고요. 나만의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이 그림만 보고 이제 단어를 써보기도 하는 거죠. 그 제목을. 그럼 되게 재밌어요. 이 스토리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어떤 친구가 만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휘력이 상당한데 이랬어요. 만선. 그리고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도 그 알파벳의 모양과 사이즈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시기와 영어를 이제 쓰는 시기가 비슷해서 되게 이때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모양으로. 이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림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옆에서 읽어주시고 아이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요거 하게 도와주시고 주요 문장 3개를 필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문법인데 저희가 문법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말이 오는 순서, 그걸 어순이라고 하는데 어순에 맞게 쓰는 건데요. 여기서의 힌트는 뭐냐면 색깔입니다. 컬러를 힌트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주어는 항상 주어 자리가 있구나. 동사는 동사의 자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고학년들은 이렇게만 하면 좀 쉽고요. 여기 밑에 자기가 스스로 한 번 더 써봅니다.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아직 글씨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브루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한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답을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답을 하는 친구들도 괜찮고요. 너무 훌륭하죠. 이렇게 영어로 답을 해도 되고 한국어로 써도 됩니다. 근데 칸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한국어를 쓸 때도 글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큼직큼직하게 써도 되고요. 심지어 그림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직 이제 쓰기라는 것은 영어로 쓰냐, 한국어로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냐기 때문에 그림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워크시트 아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리미엄 워크시트라고 해서 단어장과 딕테이션은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는 게 편하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출력하려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버리게 되고 그냥 출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워크시트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보면 단어장과 딕테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뒤집으면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했던 그런 좀 쉬운 기본 워크시트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거꾸로 보기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2권을 한 권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고 좀 오래 보시는 책이에요. 처음에 사서 기본 워크시트 부분을 하시다가 좀 꽂아 두셨다가 아이가 좀 자라면 그때 이제 단어장 딕테이션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맨날 기본 워크시트만 하니까 아이가 발전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어떤 때는 단어장을 한번 해보셨다가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시면 좋아요. 모든 책에 있는 단어장을 난 다 하겠다. 뭐 딕테이션 다 하겠다. 뭐 모든 여기서 준 거는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하실 때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근데 이거를 저희가 꾸준히 한 1년, 2년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쳐요. 그래서 뭐 오늘은 컬러링만 하고 다음번에는 퍼즐만 하고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단어장 한번 쓱 넣어주시고 아이가 좀 이제 자랐다. 3학년, 4학년이 됐다. 그러면 딕테이션도 시켜보시고 요렇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때가 벌써 한 3년 전,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14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한 2학년, 3학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영어도 삐뚤빼뚤 써보고요.
워크시트에 있는 딕테이션은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3단계를 하신 거죠. 다 빈칸. 그래서 이렇게 워크시트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컬러링 하는 모습, 퍼즐, 다른 그림 찾기, 크로스워드, 워드 서치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디오라마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이렇게 이쁘고요. 감사 노트는 아마 이번에 구매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집에 있는 예쁜 노트에 하셔도 돼요. 뭐 꼭 여기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배송비를 좀 이제 절약하시고자 뭐 얼마 이상 사야 무료 배송이 되니까 그럴 때 같이 받으시면 좋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1,700원인가요? 1,800원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그림 일기처럼 쓰는 친구도 있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법에 맞춰서 쓰셔도 됩니다. 예전에 땡큐 파파가 계셨어요. 초창기에. 그때 할인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고모, 언니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감사일기를 써주셔서 저희가 정말 인상 깊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한 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밥 먹을 때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감사노트의 유익이 정말 많고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우리 아이는 아직 5세가 안 됐다. 그런 꼬꼬마다. 그러면 스토리북을 메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실물 책을 많이 만져보고 접하고 직접 읽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북을 메인으로 해서 기본 워크시트, 아까 오리고 붙이고 요런 색칠하고 요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멀티미디어 자료는 최소한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땡큐 온라인에서 단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듣기, 스토리텔링 듣기 요런 위주로 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음원 듣기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굳이 뭐 문장을 따라하고 딕테이션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요때는 흥미 위주로 아이가 좋아하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유치, 초등, 저학년이 되면 저희가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북도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아이가 직접 읽던 어쨌든 읽고요. 듣고 따라하고요. 워크북 감사일기를 쓰고요. 그리고 수준별로 약간의 챌린지 있는 워크시트를 하면 읽고 듣고 따라하고 말하고 쓰고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말하는 그 4 skills, 영어에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그 4가지 영역이 다 충족이 됩니다. 끝으로 고학년들은 이게 좀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책 자체가 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도 이게 영어이다 보니까 전체를 암송하거나 필사하는 거는 또 약간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전해 주시면 좋아요. 땡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쉐도잉 시켜보시고, 이제 워크북이나 감사일기를 쓸 때도 한 줄을 쓰더라도 영어로 써보도록 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 수행평가나 뭐 그런 주관식에서 지필고사를 할 때 영어로 문장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되게 어색해 해요. 그리고 쉬운 문장도 쓸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근데 감사노트 같은 거 쓸 때 그냥 뭐 오늘 이래서 감사했어요. 이래서 좋았어요. 뭐 이래서 뭐 그랬어요 하면 일기는 무조건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뭐 할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뭘 했다, 좋았다, 어쨌다 이렇게 다 과거형이어서 그런 연습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기 쓰기 너무 좋고 프리미엄 워크시트 영어 성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은 어떻게 진행하냐? 똑같아요. 저희가 땡큐 온라인 드리고 쓰고 워크시트 하시고 감사노트 쓰면 되는데 네, 제가 따로 땡큐 온라인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네, 똑같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책도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이름을 배우고 쓰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지도 배우고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관계까지 알아볼 수 있고 쓰는 순서, 쓰는 위치까지 저희가 되게 친절하게 가이드가 돼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쓰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알파벳이 정말 완성이 되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도 놓치지 않고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워크시트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감사노트 쓰기 똑같아요. 그럼 인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접수비를 다 내셨잖아요. 접수비 15,000원을 내시고 그 인증을 다 하시면 저희가 편의점 5,000원 쿠폰으로 그 돈을 돌려드리고 또 그 다음 기수 들어오실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또 드려요. 그러니까 15,000원을 내고 10,000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막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고 막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다 드리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근데 받는 이유는 뭔가를 내야 동기부여가 돼서 하시지 뭐 무료로 합니다. 뭐 그냥 합니다. 이러면 제가 그거 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저희가 뭐 5천 원 받고도 해보고요. 공짜로도 해보고요. 다 해봤는데 동기부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을 내셨으니까 이게 뭐 학원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이것들을 자료들을 활용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토리북은 가정당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형제들은 같이 보면 되고. 근데 워크북은 자녀당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 거가 돼야 거기다가 막 쓰거든요. 이건 자녀당.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시작이어서 인증을 올리시는데요. 5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 6, 7, 8, 9, 10권. 그래서 5주 안에 10권이 끝나게 되고요. 이날 인증을 올리신다는 거지, 이날 수업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은 사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중에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북을 했습니다. 땡큐 온라인을 했어요. 이때는 워크북 워크시트를 했어요. 그러면 요때 한 것들을 이날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이 끝나면 또 스토리북을 봤어요. 뭐 땡큐 온라인을 했어요. 뭐 워크북 워크시트를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드린 것들을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30분 정도씩 하시다가 이날은 인증을 올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상생활을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 날 되면 어이쿠 이러면서 아이를 빨리 해 이런 다음에 인증까지 그날 올리시기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가 좀 일주일에 2권을 소화한다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완전 씹어 먹는 정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진행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있어요. 2권씩 나가다 보니까. 근데 월목이라는 거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일, 금요일은 뭐 목회자분들도 많으시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좀 교회 행사들도 많고 이래요. 그리고 화목은 너무 빨리 돌아와요. 화요일, 목요일은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목으로 하니까 월요일을 시작으로 이걸 딱 오픈을 하고 한 주를,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하시다가 목요일 날 하시고 그리고 쭉 쉬시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요일을 해봤는데 월목으로 정했고, 저희는 월목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증하시는 날입니다. 인증하세요. 근데 이거에 매이지 마시고 딱 정하세요. 우리 집은 월수야. 우리 집은 뭐 토일이야. 우리 집은 뭐 목금이야. 이렇게 정하시면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 루틴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이니까 시간 날 때 해야지. 시간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월목으로 하셔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그냥 월목으로 하세요. 그럼 됩니다. 10주는 이 모든 것들을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권을 2번, 1권, 1권, 2권, 2권, 3권, 3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을 나가는 겁니다. 5주는 일주일에 2권이었잖아요. 10주는 일주일에 한 권을 나가요. 그래서 이때는 인증을 뭐 스토리북으로 하셨으면 이때는 뭐 워크북이나 뭐 땡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책을 2번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일주일에 2권이 너무 좀 많다. 진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권을 조금 천천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리거나 어머님이 뭐 파워 J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10주 과정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주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10주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거의 3개월에 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인증일이 2월 12일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10권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아이에 따라 다르고 어머니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사실 5주만 운영을 하면 저희도 편해요. 그런 관리 포인트도 줄어들고. 근데 가정마다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의 6년 동안 이 많은 케이스들을 해보고 10주 과정이 필요한 가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으로 5주, 10주 2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하시는 분들도 내년 2월까지 화이팅 하시면 되고, 5주 하시는 분들은 1월 8일 날 마지막 인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시상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벳도 1주, 2주, 3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알파벳 맨 앞 페이지에 요 스케줄표가 있어요. 근데 나는 5주 과정으로 돌아서 알파벳을 그러시면 1일차 이렇게 두 세트로 하시면 돼요.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여기가 5일차 끝났죠. 그럼 이게 1주일, 2주일,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3주일, 4주일, 5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씩 하루에 해내시면 알파벳도 5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션 성공이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인증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5주 과정이든 10주 과정이든 주 2회 인증을 하잖아요. 5주 과정은 10번의 인증이 나올 거고요. 10주 과정은 20번의 인증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카페에 게시글로 인증하면 미션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못했어요. 내가 정한 요일에 못하고 이번 주에 애가 아팠어요. 여행 갔어요. 뭐 명절이었어요. 뭐 못하는 이유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못한 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됐냐면 어머니들이 인증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는 다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속상한 일을 방지하고자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5주, 10주 동안 못 하시다가 뭐 마지막 주에 10개, 20개를 올리셔도 사실 저희가 인정은 해드려요. 근데 그거를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어머니한테도 그 습관 형성에 안 좋고 아이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루에 막 5개, 6개 뭐 올리시고 이러면 저희가 살짝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하루에 막 몰아서 올리시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뭐 그래도 하루에 뭐 두세 개 정도까지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저희가 이런 제도를 또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해드린 건데 너무 악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을 서로 다는데요. 이게 되게 좋아요. 서로 아이가 너무 잘했네요. 뭐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게시글에 10개의 댓글을 달면 됩니다. 매주 10개가 아니에요. 이 기간 안에 전체 기간 안에. 그래서 5주 동안 10개, 10주 동안 10개니까 이것도 막판이 되면 엄청 많이 다세요. 근데 이게 그 미션 성공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댓글을 꼭 달아주면 되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들어오시면 우리 아이 연령대랑 비슷한 친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미션을 성공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프티콘 5,000원짜리 드리고 수료증 드리고 또 그 다음 기수 들어오실 수 있는 또 5,000원 할인권도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하시는 개념이 있는데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수료를 못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도 인증을 마무리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료증을 드려서 수료를 다 마치면 50건을 끝낼 때마다 마스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또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게시글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화면을 지금 그 카페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카페에 올리시면 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 상관없어요. 편하신 거로 올리시고, 감사한 내용 하나 해서 같이 올리시면 끝입니다. 근데 올리실 때 해시태그에다가 뭐 땡큐 잉글리시, 땡큐맘 요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제목을 쓰실 때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그리고 몇 권인지 요런 식으로 신약 1권, 구약 3권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제목으로 그 카운팅을 할 때 좀 편하거든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 게시글로 올리시면 되고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리신 링크만 넘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링크만 올리셨잖아요. 링크만 올리셔도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로 가보면 블로그에 글을 써주신 거죠. 아니면 이런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하는 모습 예전에 구약 신약 한 번 완주를 끝내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어제 저랑 통화한 분도 이번에 신구약 다 마스터가 됐는데 다시 그때는 5주 과정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한 모습 올려주시고 어, 구약 신약 100권, 100원이라고 잘못 썼네요. 100권, 100권 재미있게 마무리해보자. 그럼 제가 또 댓글도 달고 친구분들도 달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분들은
좀 정석권 올리신 분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한테도 좋지만 정석권 올리셔서 좋은 점은 오늘의 공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런 성과가, 성취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면 또 정말 한눈에 아이의 그 성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직접 써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오늘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 제목 같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시는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연령대에 맞게 해주세요. 유아는 유아, 유치는 유치.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연령 진행 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월목으로 권장해 드린다는 것이지 본인이 정한 주 이외에 해주시면 되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날이 아니라 그 인증 날 사이에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공감사항을 선정을 합니다. 게시글에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고 호응을 잘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깜짝 선물 드리고 있고요. 미션을 성실하게 풍성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각각 50권을 마칠 때마다 면회 정당에 등록을 해드리니까요. 요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관리를 해드리는 거냐면 월목에 이제 단체 톡에 들어오시게 할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오늘입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공지글을 올려드리고 그럼 이게 알람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 인증을 하실 때 해시태그와 감사 내용만 잊지 않으시면 특별하게 더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저희가 지난주에 인증하신 분들입니다. 짝짝짝짝 하고 또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요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인증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고 땡큐맘 하신 분들이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 나눠서 좋았고 하루를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겨서 좋다. 아이들과 영어를 배우면서 말씀을 나눠서 좋다.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가정 예배 때도 좋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겠지만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짠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재밌다, 습관이 됐다, 이런 진행 방식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큐티로 연결이 되고 그 큐티가 예배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된 거,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친구인데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 영어가 재밌어졌다, 이런 변화들을 이제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후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눈으로 화면 멈춤을 하셔서 나중에 이 영상은 저희가 또 다시 보기로 드리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 유난히 이렇게 다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는 저의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가 7살, 9살 뭐 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 집에서 하는 모습이고요. 슥슥슥슥 성경 필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들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필사책을 만들었어요. 방학 때 같이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그러면 뭘 하냐? 엄마들은 로마서 8장, 시편, 이런 것들을 암송 필사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블 크루라고 해서 또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시작이 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엄마는 아이가 이거 할 때 엄마도 암송하고 있어. 엄마도 바이블 크루 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 모집 기간은 지금 끝났지만 또 이제 중순부터 1월 모집 시작할 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과 카페 가입을 위한 이제 문자가 나가는데요. 그 문자는 오후에 나갑니다. 그래서 설명회 마치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인코딩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때 등업 신청까지 해주셔야 돼요. 등업 신청을 안 하시면 카페에 그냥 가입만 되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땡큐맘으로 등업이 돼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과 카페 가입, 등업 신청 이거를 그 문자 안내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면 주일학교 것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땡큐 클래스로 진행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설명회 예약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늘 드렸던 얘기랑 뭐 좀 중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클래스 설명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여서 어떤 분들이 만들었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는 교육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고, 영어 성경 컨텐츠 개발해서 보급하는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종로구에 있는 원남교회 합동 측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기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합동 측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총신대가 저희 교단에 속한 신학교예요. 그래서 김희석 교수님께서 그 구약학의 아주 대가이신데요. 저희 전체의 그림과 원고, 신구약 다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단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현정 이사님은 전체 컨텐츠 개발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복수 전공하시고 오랜 시간 또 교재와 컨텐츠 개발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염창감리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 성경 수업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용규 작가님은요, 저희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저희 교재 이런 그림이나 영상,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비주얼적인 것들을 총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림 예쁘다. 우리 영상 너무 잘 만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어, 이런 여러 사파 디자인 작업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어렸을 때 출애굽기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때 내 재능을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서원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명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저희의 퀄리티를 보시고 더 규모가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 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런 게 좀 더딜 수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땡큐맘 들어오셨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누고 끝낼 건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만약에 저희에게 이거를 왜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에 답할 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떤 때에 그 질문을 받아도 그 답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라. 저는 왜 이걸로 답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뭐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땡큐맘을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한다는 게 저희한테 뭐 엄청난 수익이 돼서 한다기보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믿는 가장 선한 일은 말씀이 전파되고 전수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들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일인데 이게 제가 믿는 가장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 이루실 건데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제가 믿고 있는 착한 일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저희가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다가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정에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심 끝에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온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신 분들도 소개로 아니면 뭐 어디서 들었다, 봤다,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유료 광고나 이런 거 저희 잘 못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정말 진정성 하나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요.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이 땡큐맘을 통해서 또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교회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렵다. 진짜 아이들이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30분 예배, 1시간 예배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어렵고 정말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길러내려면 가정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도사님한테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책임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함께 해나가는 게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화면이 열렸으니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 반짝반짝 하고 있죠. 알파벳부터. 하시는 분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오늘도 이제 이번 주가 인증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요. 제가 아무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좀 잘한 예를 보여드려서 좀 부담 느끼실까 봐. 여기 보시면 저는 오늘 데이 8이고요. 신약 B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데이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 B면 신약 뭐 18번 아니면 19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루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서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오히려 서로 모르는 분들이니까 더 편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얼굴이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뒤통수, 정수리, 옆모습 괜찮습니다. 스티커 처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얼굴이 조금 보이네요. 너무 귀엽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광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자동 리프팅이 되더라고요. 너무 웃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이 웃고 있네요. 그쵸? 저도 제 마음이랑 댓글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마 오늘은 아직 이거 OT 때문에 못했는데 저도 댓글을 엄청 많이 달고 저는 모든 글을 다 보거든요. 아마 이쯤엔 제 댓글이 있을 텐데요. 네. 알리오 올리오 맛있겠어요. 먹고 싶네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카페 글들 한번 들어와서 선배맘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T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채팅이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